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의 김지환, 배정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강동구 고덕동에 매물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5호선 고덕역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레미안, 아이파크,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고 학세권에 입지해 있는 지역입니다. 거주 수요가 상당히 많고 대단지가 밀집돼 있어서 학원 및 병원,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하기 오기 전에 현장 검토를 했는데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져서 입주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주변 상가들도 성수기예요. 상가가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그 블럭 딱 한 개 블럭이 남아있고 주변은 이미 아파트 개발이 다 끝났더라고요. 제가 이런 양상을 지금 최근에 개포동, 흑석동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지역에서 몇 안 되게 남아있는 상가 지을 지역들을 봤어요. 과연 이거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상가들이 많이 지어지면 구시가지 느낌이 될 텐데 누가 과연 넘어올까라는 우려를 표했거든요. 앞서 검증단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숙기예요. 상가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수익이 떨어지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를 많이 못 져요. 조합원들의 수지가 떨어진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상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네가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 신축들이 많이 입점이 돼 있고 주거가 너무 깨끗하게 좋아졌는데 아파트에 속해 있는 상가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 맞은편에 남아있는 이 블럭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가 단지로서 주변에 아파트 입주는 성숙기인데 이 상가는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와서 보니까 학원하고 의원들이 아파트 앞으로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이미 개발을 하셔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신 분들도 많고요. 오늘 이 입지가 저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의뢰받은 건물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72.3평, 건축 면적 31.64평, 연면적 149.68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이고요. 건폐율 43.76%, 용적률 170.51%입니다.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가 약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사용 구성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 용도로 건물주님께서 실제 사용하고 계세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임차가 지금 사용 중인데 이제 명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주택 부분은 이제 용도 변경 다 가능한 조건으로 지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건물로 넘어가 가지고 자세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겸 주차장 통로인데 필로티 주차장은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건물은 연면적에 포함이 돼 있어요. 면적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월세 창출은 못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 옆에의 지금 벽체를 제거를 합니다. 비내력 벽을 제거를 하면은 옆에가 트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되냐, 필로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면적에 들어있지만 필로티가 되면서 이 면적을 어디다 쓸 거냐, 우위로 중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유사한 사례가 저희가 최근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성산동, 그 방송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주차장 진입로를 반대로 바꿔서 여기를 1층의 전용 공간으로 하는 거는 건축법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헤쳐나가야 되는 난간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과정이 복잡한 것 뿐입니다. 매수자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건물을 밸류업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설명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층에 들어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눈에 보이시는 이 벽체들은 가벽이라서 깨끗이 철거가 되고 건축 면적이 31.64평이다가 계단실이 빠지고 방금 제가 서서 설명드렸던 필로티 공간이 빠지면 1층의 전용 공간은 20평 정도 나오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20평이면 1층에 정상적으로 한 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층 진입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엘리베이터 위치는 이 계단과 나란히 배치된 위치입니다. 이 벽체를 제거를 해서 엘리베이터 홀을 살짝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전용 공간으로 이어지겠죠. 각 층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실 이쪽 뒤편에는 화장실 배치하게 되면은 건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전용 공간이 쫙 펼쳐지고 창문 사이즈 시원스럽게 되면은 아, 저 건물은 되게 큰 건물이구나, 인지를 시켜드릴 수 있는 건물이 완료됩니다. 2층에 올라왔고요. 2층 기준층입니다. 2층, 3층, 4층까지 거의 유사한 사이즈로 반듯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비내력 벽체고요. 이렇게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이런 벽체들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비내력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정이 쳐져 있는데 싹 제거해서 노출로 제거를 하면은, 제가 계단실에서부터 천정 슬로브를 확인하고 왔는데 천정 층고도 근생에 준수하게 층고가 나옵니다. 한 3m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설계가 잘 빠진 게 가운데에 기둥이 없습니다. 보이시는 이 전면이 벽체가 제거되면 기둥만 남고요. 커튼홀 방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맞은편 아파트, 저희 건물에 저는 명확히
바라보는 상황이 돼요. 상가라는 게 결국은 어디에 뭔가 입점했다라는 인식을 평소에 주다가 필요할 때 딱 그 상가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가시성이 되게 좋은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에서 4층까지 5개층 중에 최상층 1개층만 내력벽 구조니까 특히나 최상층이라 구조 보강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1층의 면적을 5층으로 갖다 쓸 수 있고 아니면 1층에 전용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러 여지가 있으니까 중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수한 사이즈, 준수한 면적, 또 준수한 비용으로 이 모든 게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하기에 건물이 적합하게 잘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기간은 대수선과 해체 심의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하고 저희 배정환 이사님이 계약 잔금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넉넉하게 잡아드리고 설계 인허가 협조를 받아서 계약을 맺게 해드릴 거거든요. 잔금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저희가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수선과 해체 심의 그리고 각종 심의들에 대한 거를 설계 인허가를 다 매도자의 이름으로 끝내 놓을 겁니다. 매수자께서는 잔금 치를 때까지 이 건물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어떻게 디자인이 잡히는지 이런 거를 저랑 협의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잔금 치르자마자 공백 기간 없이 철거 공사 들어가면 공사는 4개월에서 5개월 안에 공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또 그 사이에 또 저희 중개팀에서 임대를 맞추겠죠. 최단 기간에 공사 끝내자마자 임대를 맞출 수 있는 노력을 저희가 같이 해드릴 거고 이 매물이 어떻게 얼마의 금액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배정환 이사님 모셔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변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실제 거래 사례가 22년도에 주변에 이제 대로변에 평당 5,300만 원, 반대편 쪽에는 5,900만 원, 뒤쪽에는 한 5,200~3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2년 전에 매각이 됐고요. 신축된 건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임차가 이제 잘 맞춰져 있고요. 평당 호가가 이제 9,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73억이고요. 대로변으로 봤을 때 평당 한 6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의 매매가와 임대 정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의 매매가는 36억입니다. 평당 가격은 4,900만 원입니다. 최근까지 이 건물이 한 5,500만 원 정도 매각이 진행됐었고 금매 촬영을 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협의를 잘 해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 금액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전속 기간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 금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건물은 그럼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나요? 바로 주변에는 구축이든 신축이든 할 거 없이 상층부는 병원, 학원으로 주로 이루고 있고 운동시설이 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층부는 일반 생활상권, 배우세다가 이게 꽉 차 있다 보니까 F&B 들이 들어와서 이제 배달로 많이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도 많이 입점해 있고요. 되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공사 후 예상 임대료는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1,3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이상, 그리고 2층에서 4층은 이제 한 9만 원 이상, 그리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이상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9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이제 신축을 해서 지금 이제 호가가 9,800만 원 나와 있어요. 사실 호가로 매각이 되진 않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 했을 때 뭐 평당 금액 한 9천만 원 초반, 8천만 원 후반 이 정도의 매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임차가 잘 맞춰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매각 의사가 커 보이진 않으세요. 저희 건물을 이제 밸류업을 해서 추후 재매각을 하는 지금 플랜을 저희가 짰는데 대수선 끝나고 나서 재매각할 때 평당 금액이 7,8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공사비까지 투자금이 한 15억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재매각을 하면 투자 대비 100% 정도 수익률 예상합니다. 공사비도 70%에서 80% 정도의 대출이 되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현금 13억으로 이 건물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건물을 추천하는 강력한 한 가지만 딱 집어주신다면? 건물이 금매라는 점, 그리고 호재. 강동구는 정말 호재가 많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5호선 고동역입니다. 9호선이 연장 공사 중이에요. 물건지 바로 위쪽에 저희 강동구의 판교라고 불리는 고덕 비즈밸리 대표적인 유통시설이 뭐 CGV, 이마트, 이케아, 아이파크몰 이렇게 들어올 거고 확정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JYP, 그리고 태광그룹, 반도건설 이렇게 입주 예정입니다.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즈밸리 바로 옆을 지나가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강력한 항방은 대단지 아파트는 주거에 대한 주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도 어느 정도 수준 있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아파트 단지에 끼어 있는 상가 지역이에요.
아파트의 주거 여건을 거의 다 똑같이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역, 거주 여건, 학원, 병원, 도로, 버스 이런 모든 기반 시설. 그래서 거주가 좋은 지역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4층이 이미 30평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옥상 테라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1,300만 원 예상하신 월세 중에 4층이 2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자, 200만 원 포기하시고 거주를 하세요. 그럼 밑에 층에서 1,100만 원의 월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처분하시고 오시는데 아파트 수준의 거주 여건을 유지하시면서 월세 수익이 계속 1,000만 원 이상 세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강력한 한방을 거주가 가능한데 월세가 창출되는, 그리고 시세 차익을 아파트보다 훨씬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 있는 건물로 강력한 한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현장 투어를 진행합니다. 아래 번호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이제 직접 상담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 투어를 진행할 건데, 최근에 저희가 그 금매 영상이 올라가고 현장 투어를 진행을 못했어요. 그 전에 너무 빨리 매각이 되는 바람에 좀 현장 투어 기다리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분은 직접 전화 주십시오. 저하고 또 오셔가지고 1대1로 현장 오셔가지고 또 바로바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참 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누가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인생 빌딩 찾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요, 건축 인허가 받아서 공사 지으면 됐어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지으면 되는지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것도 많고 시공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심의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일반 건물주께서 밟아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라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전 회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납득시켜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덮어놓고 저 믿고 투자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저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건물주가 손해를 보시는 거고, 벌어도 건물주가 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좋은 매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사업성 검토를 해요.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밸류업을 했을 때 그 임대차를 맞춰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최저가 금리로 할 수 있게끔 유능하신 지점장님들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절세 전문가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클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건물 한번 싹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판단이 몇십억 투자의 어떤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 너무 부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매수 전 검토만 요청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예상 비용,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 기간들 제가 다 책정을 해드리면 그때 매수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안에를 건물주가 안 보여주셔도 90%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 역할이 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빌딩을 찾아주시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 끝나나요? 구해줘 공실팀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임대를 마치고요. 세입자 관리까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빌딩 유지관리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 새죠, 바람 생기죠, 간판자리 지저분하게 만들죠, 원상복구 안 오고 적당히 타협 보고 빠지죠. 자, 그럼 1%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결국엔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업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저희는 컨설팅 비용을 받질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병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뭐 로펌에 계시고 다들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희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중개팀에서는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팀은요 수익률 10%만 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같은 저희 건물 안에서 중개팀, 공실팀, 매각팀, 건축사님 우리가 계시고 우리 디자인팀 상주에 있으니까 일이 어렵질 않으니 굳이 추가적인 비용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건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 혹시 인생 빌딩이 되진 않을까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시공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강동구에 매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매물과 밸류업 현장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